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상황실을 통해서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상황실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의 주인공 금양이지 않을까. 도대체 금양이 뭐길래, 금양 도대체 뭐길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2차 전지 업계 다코스가 출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매출 1조 시대를 연다라는 자극적인 뉴스도 붙었는데 일단 이 금양이 뭐 하는 회사인지, 기존에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2차 전지로 바꾸고 있는지, 그놈의 2170 원통형 배터리는 무엇인지 네.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시장 대비해서 참 이제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네. 이제 어제 오늘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1조 이런 이제 큰 뭔가 의미 있는 숫자에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는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뭐 플라스틱 이제 전반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쪽 뭐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미 지난 6월에 네. 반짝 상승할 때만 해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재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도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이제 국내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의 한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좀 그동안 좀 물량 매집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의구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2170 배터리라고 하면은 뭐 가로가 21mm, 이제 또 세로 뭐 또 높이라고 하는데 70mm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통형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이 단순하고 생산 속도가 빨라서 생산 원가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성이 우수해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제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전기차용이나 뭐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등에도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언가 시장에 이목을 끌만한 이슈를 갖고 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키워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에 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뉴스가 바로 오늘 막 새롭게 나온 뉴스도 아닌데 네. 연일 급등하는 걸 보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최희진 님이 이러셨어요. 단순하게 세력에게 선택을 받은 종목은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어때요?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기업 재평가를 받을 만한 뉴스입니까? 가치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네, 먼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적자를 매년 보이고 있는 제조업체가 갑자기 나 바이오 할래.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정말 안 좋은 뭐 적자를 매년 보이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그런 쪽에 또 회사 재무 구조도 우량하고, 그래서 뭔가 좀 있겠다 싶은 그런 그래,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좀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가 이제 뭐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이제 양극재 기업들 보시면은 최근 캐파를 해외 쪽에서 늘리려는 그런 좋은 소식도 금양과 좀 연관돼서, 금양이 마치 진짜 뭐 뜬금없이 생뚱맞게 뭐 다른 재료였으면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좀 재료가 좀 먹혔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 기술력을 키워서 이제 전기차용에 도전할지 이제 검토할 계획도 있고, 또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꺼려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품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또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구조적인 성장 진입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살펴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내년은 아닌데 2024년까지 1억 셀 규모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이후에는 매출 1조 원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금양의 매출액이 2,100억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 보니까 작년 1분기보다 좋아요. 그렇다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 뭐 한 300억, 500억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 1억 셀 규모의 배터리로 인해서 한 6, 7천억 나온다고 하니까 얼추 1억 그 매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생뚱맞은 그런 재료가 아니고 최근에 또 이제 배터리 쪽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급등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양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까? 이것들을 고려해 봤을 땐 지금 금양 외에도 2차 전지주들 잘하고 있는 주들마저도 급등이 안 나오는 사례가 많기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좀 탈바꿈한 금양 앞으로 쭉 눈여겨봐도 될 만한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는 어려워도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바로 한 줄평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부터 관심 콜.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자는 건 아니죠. 매수 콜은 아니고 관심 네, 콜이죠. 관심이죠. 네. 네, 관심 콜입니다. 한국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오늘요. 이제 제가 다른 기업에 전화를 한다는 게 금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놓고 좀 뭐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니 제가 다른 기업 이름을 댔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기획부 사람이 이제 받아서 제가 이제 잘못한 거죠. 전화를 잘못해서. 근데 경영기획부 남자분이 받으셨는데 이제 목소리는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단기 급등은 좀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 3, 4개월 동안에 2배 상승한 것도 아닌 거의 뭐 한 2주 그리고 어제 오늘로 인해서 거의 뭐 한 60% 이상 상승한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들어간 분들이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 아니면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회사가 생뚱맞은 게 아니고 큰 변화를 앞두고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변화를 꾀하려는 것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뭐 가격이나 기간 조정도 함께 나온 다음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금양이 이런 2차 전지 사업에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관심을 두자. 하지만 그게 매수콜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기회를 한번 보시고 이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타이밍인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장 제지주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사들을 찾아봤는데요. 기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펄프 가격이 올라서 제지주가 오른다. 이런 종목이 오른다. 네.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펄프 가격 상승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가 안 써 있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가격이 오른다면 뭐 여타 제지라던가 골판지 모든 가격이 다 오르기에 중요한 겁니까? 왜 우리가 이 펄프 가격의 상승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종이에도요. 뭐 제지주도 있고 뭐 골판지주도 있고 뭐 포장용 담당하는 이제 백판지도 있는데 네. 등등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종이 원료로 쓰이는 이제 펄프 가격이 월간 기준 역대 처음으로 $1,000를 이제 돌파하면서 역대치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톤당 이제 $1,000를 넘어선 게 뭐 작년도 아니고 2018년 이후에 4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게 또 장기화되고 있고 또 공급망 차질 이슈도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심화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펄프 가격이 이제 급등했다고 보이는데요. 그 제지 말고 골판지 부분 쪽도 말씀을 드리면 골판지 부분의 원재료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만 보면 국내 폐지가 한 80% 그리고 수입 펄프가 한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50대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판지조차도 지금 이슈되고 있는 펄프 가격의 이제 급등세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 혹시 북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플레이션이요? 네. 책 가격도 올라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종이 가격과도 이제 깊이 연관이 있어서 네. 네, 그래도 바로 알아맞추시네요. 아, 책을 좀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북플레이션 이제 인쇄 용지 가격이 오르면서요. 이제 신간은 물론 이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다시 찍고 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책값을 이제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도 책값이 한 5에서 한 10%는 좀 상승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또 출판사들이요.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이제 저자분들한테 웬만하면 300쪽 이상은 가지 말고 그 미만으로 좀 찍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판계에서는 8월에서 9월쯤에는 한 차례 더 종이값이 인상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도 감안한다면은 또 이제 종이, 뭐 재지, 뭐 골판지 등 관련된 기업들의 뭐 많은 분들 좀 관심은 뭐 가져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오르는데 신풍재지도 그 안에서의 상승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찾아봤거든요. 2019년 12월 이후에 펄프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폐신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매입을 중단했는데 펄프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 이 회사가 득이 되는 건 무엇이 있길래 오르는지 그냥 근거 있는 현상입니까? 없는 현상입니까? 신풍재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앵커님은 좀 종목을 찾아보셨고 네. 저는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 영업 최근에 이제 많이 실적도 많이 좀 내려왔고 네. 또 시가총액 또 1,000억 미만이어서 뭐 전화를 안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트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니까 그것 말고도 2020년 작년 9월 9일 날 이제 백판지 생산 사업부분 중단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백판지 생산과 관련된 기계 설비 일체를 또 이제 양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트 가보시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펄프랑 이제 폐신문지, 기타 폐지 등 매입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요, 뭐 하고 있냐면은 뭐 다른 뭐 기타 이제 돈 안 되는 계열사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지류 유통 판매 위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내외 제지 회사의 종이를 사갖고 와서 네.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이제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중간에서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워낙 이제 중단한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뭐 3, 4년 대비해서 매출도 1,500억에서 지금 300억도 작년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도 안 되게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펄프 가격 인상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급등하지만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종합해서 다 단타를 하더라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이 종목보다는 네. 좀 다른 재지주를 좀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은 신풍재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 신풍재지에 무엇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그냥 재지주들이 오른다. 그 안에서 신풍재지는 몇 퍼센트 오른다라는 식의 신문들,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럼 신풍재지로만 투자하기는 국한하지 않을게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고요. 재지주의 이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에 보탬이 될지, 2분기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재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총도 크고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는요, 네. 뭐 한솔재지도 있고 또 뭐 무림 그룹들도 있죠. 맞아요. 네, 뭐 한 세 종목 정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특히 이제 대형주 쪽 선호하시면은 한솔재지 쪽 뭐 이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펄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한 줄 평은 이를 발판으로 해서 좀 숨통 좀 트였으면 하고 이제 한 줄 평을 좀 잡아봤고요. 8, 9월경에 이제 철판이 아니고 출판업계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이제 가격 인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관련 업계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신풍재지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 말씀드렸죠. 뭐 실적이나 시가총액도 뭐 1,000억도 안 되고 등등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굳이 매매하시고자 한다면은
매매 타이밍을 잡더라도 오늘 네.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패스하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나 그래도 이런저런 거 감안해도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매매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한 1,800원 초반 정도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뭐 손절 가격은 한 1,720원 정도, 1,700 초반 정도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재지에 대해서 목표 주가 1,980원, 손절가 1,72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비상선언. 오늘 쇼박스의 주가도 약간의 비상이 좀 보였습니다. 시사회 이후에 하필 또 급락을 해서 이게 실망스러운 시사회 때문일까? 아니면 최근에 콘텐츠 이슈들이 좀 올랐으니까 그에 따른 피로감 때문일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쇼박스만 좀 하락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일단은 이제 관련된 콘텐츠 기업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사회 저는 못 봤지만 관련된 글들을 좀 찾아보니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사회가 그 몇 년 동안 기다린,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 많은 분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출연진이 화려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시사회부터 호불호가 갈린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칭찬 일색이 나와도 좀 아쉬울 판인데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또 일어나 중에 전에 한 증권사에서 이제 쇼박스 신규 레포트가 이제 나왔는데 올해와 내년 영화 라인업이나 드라마와 OTT 그리고 지난 4월 미국 투자회사의 투자 유치 계약 등 이제 좋은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끔은요, 이렇게 리포트가, 신규 리포트인데요. 리포트가 나오고 다음날에 또 하락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오늘이 좀 그런 날이다 싶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봐도 7,000원 초반, 6,000원 중반, 또 6,000원.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봉에서 좀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6,000원에서 좀 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6,000원이라는 자리는 변곡점이었는데, 그 강하게 지켜져야 될 그 변곡점을 지키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최근까지 올라올 때 보면은 큰 조정 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5일선을 따라서 올라온 만큼 좀 조정이 없었던 게 좀 오늘 좀 피로감이 변곡점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화려한 출연진 뭐 송강호, 이병헌, 뭐 전도연, 김남길, 뭐 임시완 등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화려한 출연진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컸던 게 오히려 좀 실망감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매수도 수급도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마침 같이 짠듯하게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 쪽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인의 예고편을 보고는 이랬는데 이제 비상선언의 예고편을 보고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사회에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장 미디어 콘텐츠 이슈들이 좀 다 같이 내리고 있을 때 이 하반기에 콘텐츠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줍줍해 볼까요? 아니면은 너무 이제 우영우가 한번 휩쓸고 갔으니까 네네. 다음 텀을 노려볼까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제2의 우영우는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시장에서 이제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기대감이 큰 종목은 사실상 처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률이 0.9%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좀 대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기대감이 없을 때 또 조용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게임주에서 게임 라인업이 중요하듯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라인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하반기에 뭐 그쪽도 그렇고 영화 쪽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제2의 우영우를 떠나서 뭐 2개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백꽃필 무렵이나 청춘 기록 등으로 이제 유명한데 바닥권에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도 있었고요. 웹툰 원작의 드라마, 이제 가우스전자, 또 웹소설 원작의 꽃선비 열애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높았던 어게인 마이 라이프 그리고 지금부터 쇼타임 등 방영권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 2개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기업들 드라마 라인업을 준비하는 기업들 좀 이렇게 유심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쇼박스 아직 개봉도 안 했지만 비상선언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쇼박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님이라면 오늘 하락에 매수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시사회는 이미 문을 열었는데 하락하네 이상하다 하고 탈출신으로 보시겠습니까?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사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하락이 나오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 한 일주일 남았는데 상승하면 오늘 상승하면 참 좋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있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좀 하락하면 좀 아픈 자리인데 좀 아쉽다라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네. 오늘이 참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참 변곡점에서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하락은 좀 아프다라는 한 줄 평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재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오늘 자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여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오늘 좀 장 끝날 때까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아래 꼬리가 좀 달려준다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향후 내일부터라도 한 2, 3일 안에 오늘 하락에 한 60에서 70%까지 좀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안정을 찾고 기대감을 실릴 수 있겠지만 아래 꼬리도 달리는 것도 없고 2, 3일 동안 조금 좀 흐지부지 상승 반등이 좀 크지 않다면은 그래 뭐 그냥 다음 주에 영화 개봉 있으니까 그냥 바로 사서 올라오겠지. 그런 거는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그런 것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쇼박스 오늘장 하락에 밑꼬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비상선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